반갑습니다. 취업의 신 최코치입니다. 오늘 5월 13일 150일의 방송,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취업의 신 방송은 취준생들과 기업을 위한 사회공헌을 하는 방송입니다. 기업들에게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통해 기업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이력서, 자소서, 면접, 기업 정보를 드리는 방송입니다. 취준생들이 궁금해하는 취업 꿀팁을 알려드리는 방송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네. 오늘 순서는 취업정보통, NCS 직무적합성 실무인재 채용 전형 코너, 그 다음에 Q&A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토요일날 특별방송을 제가 진행하게 됐어요. 네, 오늘 첫 번째 방송 순서는 취업정보통인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취업정보통 기업은 한국투자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17일 오후 6시까지 모집을 하고 있고요. 모집 직무는 지점 영업, 그 다음에 본사 영업, 리서치, 이렇게 세 가지 직무를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소서 항목이 총 7가지인데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실패 경험과 극복 사례, 그 다음에 증권업 선택 이유와 증권사 중 당사 선택 이유, 네 번째로는 지원한 분야는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원 분야에 관해서 본인이 적합한 이유, 그리고 여섯 번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직장생활의 의미란, 이렇게 7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번 저희 취업의 신 취업정보통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여섯 번째,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루고 싶은 꿈 혹은 목표와 그 이유에 관해서 이제 항목이 있는데, 이거 여섯 번째 항목에 관해서 제가 이따가 좀 예시를 들으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 일단 관련 이슈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독자적으로 한국투자 웰링턴 글로벌 퀄리티 펀드라는 것을 판매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 펀드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의 이익의 질과 성장성, 가치 등을 분석해서 좀 더 사실 많은 분들이 주식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망설이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좀 뭔가 투자를 했을 때 안정성이 좀 낮은 면이 있지 않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시고 좀 주저하시는데, 역시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대선 이후에 이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변동성에 대응하는 상품으로서 지난해 5월에 벌써 이 상품이 출시 한 달 만에 100억 원의 이상의 자금 유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이슈로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이제 해외 우수 운용사와 협업을 통해서 국내 개인 고객에게는 최초로 펀드를 출시해서 이제 균형 잡힌 해외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라서 제가 설명을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에 채용 관련 이슈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캠퍼스 리크루팅을 한다고 합니다.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는 말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해서 이제 입사 전형을 이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면, 기업이 이제 대학교에 방문해서 채용 전형을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이제 안내를 하는 그런 행사인데, 캠퍼스 리크루팅 참석자 전원에게는 이제 서류 전형 심사 시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또 지원서를 분명히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고 합니다. 출력을 해서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면접을 봐서 우수자에게는 이제 서류 전형을 아예 면제를 해 주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남은 캠퍼스 리크루팅 일정을 알려드리면, 지난해요. 사실 5월 12일날 건국대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5월 16일날 아주대와 인천대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 꼭 지원하실 분들은 꼭 캠퍼스 리크루팅 기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랬죠. 여섯 번째 자소서 항목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이 항목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보면 제가 예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지원자라고 생각을 하고, 뭐냐면 일단 내용 자체를 바쁜 현대 직장인들, 그리고 1인 가구가 사실 트렌드잖아요. 지금 보면 뭐 혼밥 쪽 뭐 나오고, 요새 보면은 광고에서도 그렇고요. 방송이나 이런 콘텐츠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바쁜 현대 직장인과 1인 가구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 투자하고 싶지만
정보도 부족하고 투자처를 사실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요새 핀테크라고는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층을 만족을 시키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에 입사해서 그들을 위한 좀 알짜 정보,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고 또 돈이 있어도 요새 사실 저금리입니다. 저금리이다 보니까 제1금융권 응원에서 그 은행에서 제공하는 그 상품들로만 사실 만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1금융권이 뭐 증권사라든지 그런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좀 많은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고객들이 이런 고객들의 상황을 좀 충족을 하고 그리고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바쁜 직장인들에게 유용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서 한국투자증권은 새로운 마케팅 타겟을 개발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이렇게 윈윈 전략을 추진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시 정리하면 1인 가구 트렌드도 좀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요새 저금리 추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실 자금들이 많은데 이런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해보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최근 이슈 관련해서 이제 증권 투자를 처음에 할 때 망설이는 부분들이 이제 안정성 부분에서 좀 약하다는 측면인데 이러한 부분을 한국투자증권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과 더불어서 이제 지원하는 본인도 좀 더 새로운 마케팅 타겟을 발굴해내서 지원하는 지원자와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둘 다 성장을 하는 그런 윈윈 전략을 추진해 보고 싶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작성해 보시고 또 면접에서도 어필해 보시면 좀 더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 관해서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국투자증권의 대졸 초임 연봉 수준은 5천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역시 금융권인 만큼 파격적인 연봉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높은 네임밸류로 대형 증권사에 다닌다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지만 연봉이 높고 좀 브랜드가 있는 만큼 업무 강도는 좀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 7시에 이제 출근을 하고 또 야근이 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여성에 관해서는 좀 복지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좀 승진 기회가 적다고 하니까 한국투자증권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로 해서 꼭 가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 어찌 됐든 간에 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도 금융권이기 때문에 최근 금융권의 트렌드는 영업력입니다. 영업력 꼭 잊지 마시고 뭔가를 판매해본 경험, 영업력을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면접이나 서류라든지 해서 꼭 어필을 해서 서류 통과 그리고 면접까지 최종 합격까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취업정보통은 이랜드그룹입니다. 이랜드그룹 모집 기간은 4월 17일 그리고 4월 17일부터 5월 15일 오전 9시 59분까지네요. 되게 디테일하네요. 시간이 오전 9시 59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모집 분야는 이랜드 ESI라고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 항목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소서 항목은 인생의 비전이나 목표 3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인과 구별되는 능력이나 기질은 그리고 세 번째 인생에 영향을 끼친 사건 3가지 그리고 네 번째는 성취한 것 중 자랑거리 1개에서 2가지 그리고 5번째 후배에게 추천할 책 3가지 그리고 6번째 즐겨 찾는 인터넷 사이트와 그 이유 그리고 7번째 직장 생활의 의미란 그리고 8번째 지원 동기 그리고 9번째 위에서 표현되지 못한 자기소개 추가 이렇게 총 9가지 항목인데 저희는 역시나 취업의 신 여러분들 지원 동기를 많이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원 동기 관련 팁을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랜드 그룹 관련해서 최근 이슈를 말씀해 드리면 이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A 즉 인수합병을 통해서 여러 사업 분야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만큼 큰 부채 부담을 사실 안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경제가 사실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사실 좀 저상장으로 고착화되면서 좀 차입금 부담 능력이 약화되면서 그룹 일부를 지금 떼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와 18개 브랜드 등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남은 게 이제 지금 호텔 레저 사업군과 유통기업군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쨌든 간에 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면서
이제 그룹사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몸집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그런 그룹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슈는 최근에 이제 중국 사업에 진출했던 이랜드 그룹의 사업 관련해서 특히 의류 쪽 패션 부분이 캐시카우라고 해서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캐시카우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처음 이 캐시카우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캐시카우라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 그 기업이나 특히 기업들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는 그런 사업군을 말하는 게 사업 서비스나 그런 제품을 말하는 게 이제 캐시카우인데 보면은 이랜드 그룹의 캐시카우인 그런 의류 사업이 특히 중국 내 그 의류 사업이 좀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점이 좀 폐점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인수합병 등으로 유동성의 위기, 즉 현금 사정이 좀 안 좋아진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아까 제가 말한 방금 전에 이슈, 그러니까 좀 재정적으로 또 안 좋아지면서 무례한 인수합병을 좀 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중국 내 매출까지 안 좋아지면서 좀 많이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보면 의류 쪽 산업군이 사실 좀 경기를 많이 타는 분야긴 합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 최근 이런 안 좋은 흐름들을 많이 좀 직격으로 몸으로 맞고 있는 그게 지금 이랜드 그룹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원 동기를 과연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거죠. 지원 동기.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랜드 그룹에 관해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게요. 뭐냐면 일단은 기업 정보를 한 가지 쓰는 거죠. 기업 정보를. 기업 정보를 이제 좀 언급을 해주고 예를 들면 아까 M&A 사업 확장으로 하면서 좀 기업이 성장을 했지만 최근에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커져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하락세를 성장세로 전환시키려면 특히 유통에 집중을 해서 자사 브랜드보다는 수익성이나 성장성을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새로운 브랜드를 입점시켜서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좀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다른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 그룹들 보면 사실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수익 창출부터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좀 지원 동기에 녹여내신다라면 면접이라든지 서류 통과 확률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입사 후에 이런 전략을 통해서 이평 남짓한 옷가게에서 시작한 이랜드 그룹이 지금 7조 매출 기업으로 성장한 이랜드 이런 신화를 지원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좀 작성을 해보시면 좀 더 면접이라든지 서류에서 주목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런 프레임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지원동기 작성을 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랜드 그룹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모집 대상을 보면 이제 학부 성적 그리고 어학 성적 그리고 제국 전공 등의 제한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종교적인 부분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랜드는 사실 좀 기독교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런 학부라든지 학부 성적, 뭐 학점이라든지 어학 성적, 전공 등에는 제공이 덜하지만 하지만 좀 기독교 문화에 열린 마음, 오픈 마인드를 가진 분이 지원 자격 조건이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랜드 ESI 대졸 사원의 평균 연봉은 약 3,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ESI 직무는 이랜드 그룹을 대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승진이 빠르며 좋은 대우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만큼 업무 강도 높으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좀 얻는 게 이제 그런 연봉적인 부분 그리고 승진이 빠르고 좀 보상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게 좀 좋지만 그만큼 업무량이나 좀 성과주의적인 면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 문화라든지 그런 거에 좀 더 개방적인 부분이 있어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으로 이랜드 그룹 취업정보통이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는 NCS 직무적합성 실무인재 채용전환 코너의 NCS 직무적합성 실무인재 채용전환 코너.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성과와 팀워크 중 하나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성과와 팀워크 중 하나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건데 일단 제가 이거에 관해서 간략하게 답변 요령을 알려드리면 사실 성과와 팀워크 중에 하나를 골라라 라고 지원자들은 사실 처음에 이 질문을 딱 들으면은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
이거 중에 한 가지를 딱 무턱대고 고르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성과와 팀워크의 가치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주시고, 저는, 일단은 팀워크와 성과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인재가 되겠다라는 걸 좀 답변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예를 들면, 면접관이 성과와 팀워크 중 하나를 중점을 둬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답을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답을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저는, 기업의 생존과, 그리고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성과와 팀워크 모두 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성장하고 있을 시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성장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회사가 좀 더 성장이 필요한 뭔가 시기에는 성과 부분을 좀 더 중점을 둘 것이고, 그리고 회사가 좀 성장을 해서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안정적인 매출이 나는 상황에서는 팀워크를 좀 더 중시를 해서 회사의 내부적으로 좀 정성적인 다른 동료들과의 사기라든지 그런 면을 좀 중점을 둬서 회사에 닥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성장이 필요한 성장기에는 성과, 그리고 뭔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팀워크 측면에서 좀 중점을 둬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좀 유연한 그런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제가 취업의 신에서 일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을 꼭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신입사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으로 성과와 팀워크 중 하나에 중점을 둬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관한 면접 답변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거 답변을 알려드렸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면접을 보시는데 이러한 질문이 딱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저를 떠올리시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저희 방송은, 사실 오늘은 제가 토요일 날 했지만, 다음 방송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152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 방송 순서는 마찬가지 오후 9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취업정보통, NCS 직무적합성, 채용정력 코너, 그 다음에 Q&A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라도 이 방송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꼭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에 저와 대표님을 보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요일 특별방송 151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마 다들 유튜브라든지 다시 보기로 보실 텐데, 이번 주말 잘들 보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